바다 소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다는 언제나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폭풍과 지진, 동물 등 수많은 자연현상이 수중에서 소리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선박과 수중음파 탐지기, 시추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수중 소음 수준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가 동일하게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소음의 원인은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 그리고 주파수 등 다양합니다. 점차 증가하는 해양소음 수준은 해양동물과 서식지에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선 표면 아래의 소리는 파도 위에서 듣는 소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수중에서는 소음이 더 멀리 전달됩니다. 1990년대 초반의 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낭읍 근처에 스피커를 배치하고 저주파 또는 깊은 소리를 재생한 다음 버뮤다 근처에서 그 소리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리가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신비한 굉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년간 그 원인을 찾던 결과 현재는 얼음 지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추측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1997년에 남태평양의 수중 화상 활동을 청취하던 연구자들은 당시 이처럼 매우 이상하고 강력하며 극도로 큰 소리를 녹음했던 것입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3219km 이상 떨어져 있는 수중 음파인 이곳은 수중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전에 들어본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녹음했고 그 소리는 매우 컸으며 그것을 블루프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태평양해양환경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이 소리의 근원을 찾고자 열심히 했지만 바다의 약 95%가 아직 탐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리에 대한 이론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블루프는 비밀 수중 군사 훈련이나 대형 선박의 소리 또는 거대 오징어 등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바다 생물에서 나온 것일까요? 몇 년이 지나면서 태평양해양환경연구소 연구원들은 해저 화산과 지진 소리를 연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남극 대륙에 더욱 가까운 곳에 점차 수중 청원기를 계속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그들은 마침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곳을 발견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지구의 외로운 최남단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는 빙산이 부서져 남극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론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점점 더 많은 얼음 지진이 발생하여 빙하가 부서지고 갈라져 결국 바다로 녹아내리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해양환경연구소의 음향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해양 음향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고 인간 활동과 자연 과정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음향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고유한 음향 도구 및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러한 기술을 통해 이 블루프가 1997년 여름 동안 태평양 자율 수중 음파 장치에서 반복적으로 녹음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주파수는 약 1분에 걸쳐 급격히 증가했으며 무려 5,000km가 넘는 범위에서도 여러 센서들을 통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진폭을 가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소리는 지금까지 녹음된 수중 소리 중에서
가장 큰 소리 중 하나였던 것이죠. 수중 마이크는 무려 수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발생하던 모든 소음을 포착했지만 처음으로 이 소리 덩어리를 기록한 국립해양대기청의 연구원들은 좀처럼 그 소리 덩어리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치한 일부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센서에서 소리가 녹음되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나 고래라면 바다에서 소리를 낼 경우에 태평양 건너까지 녹음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수많은 수중음파로 녹음돼서 마치 뇌리에 맴돌듯이 전체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았고 뭔가 독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블루프는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쩌면 살아있는 수생 공룡이거나 혹은 메갈로돈 또는 발견되지 않은 바다 생물의 울음소리가 아니냐라는 이론과 함께 심지어 수중의 외계인이나 그들의 기지에서 나오는 소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국립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하기론 이 소리가 결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론들은 더욱더 힘을 얻었고 그것은 아마도 어떤 특별한 생물학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괴물의 흔적을 발견했던 걸까요? 하지만 이런 추측은 과학적인 토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아마도 동물의 기원으로 간주가 되었고 거기에서 떠올랐던 한 가지 유력한 생각은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예 중에서 거대한 오징어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대한 오징어가 아니라 오히려 오징어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라고 확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1928년 러브크래프트의 쿠툴루의 부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신화 속 생물이었던 쿠툴루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주 공교롭고 흥미롭게도 이 블루프는 러브크래프트 단편 소설에서 쿠툴루가 처음 등장한 장소에서 불과 1500km 떨어진 곳에서 녹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것은 쿠툴루가 바다 깊은 어떤 곳에서 외치고 있었던 거대한 울부짖음이라는 이론에 더 많은 지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 결국 2005년이 되어서 과학자들은 그 덩어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할 준비가 되었다고 했고 확실히 진실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건 그 설명은 결국 빙산이 깨질 때 발생하는 소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대부분 20년이 걸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과학에서 주장하기론 1997년 여름에 녹음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괴상한 소리는 큰 빙산이 깨지고 부서질 때 발생하는 얼음 지진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는데 스코샤해에 배치된 수중 청원기가 1997년 당시 블루프와 매우 유사한 수많은 얼음 지진을 감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2008년 초 사우스 조지아 성 근처에서 붕괴된 빙산 얼음 지진을 음향적으로 추적했는데 그렇게 해서 얼음 지진은 5,000km가 넘는 범위에 있는 여러 센서에서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진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도착한 방위각을 기준으로 볼 때 당시 블루프를 생성했던 빙산은 브랜스필드 해협과 로스의 사이 또는 극좋은 신호에 잘 알려진 소스인 케이프 어데어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바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리는 이들의 주장과 다를 수도 있는 걸까요? 앞서 들려드린 플루프의 소리 말고 이번에는 표류하는 동안 빙산의 커다란 부분이 부서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빙산이 해저 또는 다른 빙산과 접촉하여 생성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이번엔 오늘의 주인공인 플루프의 소리, 얼음에 지진이 나서 터진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서로 유사점을 찾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유형의 것으로 추측이 되시나요? 그러나 한편 2001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립해양대기촌의 크리스토퍼 폭스는 플루프가 남극대륙의 얼음 분리 소리로 믿는다고 했고, 그는 2002년에 뉴 사이언티스트 인터뷰에서 그 기온이 잠수함이나 폭탄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는 거기에 덧붙여 플루프의 소리가 살아있는 생물의 오디오 프로필과 매우 유사하고 지구상의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출처가 사실은 미스터리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플루프라는 별명이 붙은 소리가 이제까지 기록된 미확인 소리 중에서도 일종의 동물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특징이 해양 동물이 내는 것으로 알려진 소리와 매우 유사한 주파수의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1997년의 소리는 최대 5,000km가량 떨어진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고래 소음이나 다른 동물 소음보다 훨씬 더 그 소리의 크기가 커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소리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까지 알던 동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고래보다 더 큰 생물이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소리를 내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그 무언가가 저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여러 추측들은 그 소리에 대한 원인이 생물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감을 증폭시켰고, 게다가 큰 빙산이 깨지고 부서질 때 발생하는 얼음 지진이라고 했던 국립해양대기청의 폭스가 아마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 그러한 엄청난 소리를 낼 수 있는 소음 발생 개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에 대한 여운이 아직 남게 될 만한 후속적인 추측에 대한 문을 열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지난 10년 동안 얼음이 부서지는 과정에서 그 소음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는 사실 추측이며 직접 확인하고 측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어떤 가능성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테리우스였습니다.